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반포번거리입니다. 네, 오늘도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내용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뭐가 있었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딱 10월 5일에 바로 한국 석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일 이게 한 영상 오후 2시쯤 넘어서 올려졌을 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괜찮다 하고 매수하셨으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한번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한국 석유입니다. 오늘 장중 18%까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얘기 들으고 나서 제가 영상이 오후 2시 넘어서 올라가니까 이걸 보시고 여기서 종가 베팅 하셨으면은 그냥 단 한 거래 만에 18%. 또 전날에 뭐가 있었죠? 히림이 있었죠. 히림을 제가 또 단 하루 만에 18% 이상 급등세를 보이게 제가 좀 관심 종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림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림도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19%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관심주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사실 이게 제가 이 얘기 들었는데 언제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가격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관심주 드리기 전에 시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상승 장에는 제가 시장 얘기를 나중 가면은 아예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하락장입니까? 상승장입니까? 당연히 하락장이잖아요. 그럼 하락장인 만큼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사실 여기 나스닥이 최근 들어서 2거래일 만에 5% 이상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날에 갭을 띄우고 여기서 참 끝났으면 좋겠는데 바로 갭 띄고 바로 하락을 보였다가 그리고 요때 이제 네이버가 엄청나게 좀 외인 매도세로 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어제는 네이버가 좀 하방 압력에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밀증시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밑꼬리, 이게 약간 이런 캔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더 활발한 흐름으로 다시 5일선을 위해서 그리고 11선을 좀 돌파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다. 또 제가 봤을 때 사실 다른 나라 증시가 중국, 일본 그냥 뭐 평균적으로 뭐 마이너스 12% 정도 밀렸을 때 코스닥이 마이너스 34%가 빠졌어요. 러시아가 마이너스 40%예요. 근데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 저는 10% 정도는 지수가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10%가 단기간에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들어서 신용잔고가 16조 8천억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불과 1개월 전에는 19조 초반대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뭐 2조 5천억 원 이상이 신용이 많이 빠지면서 이런 데에서 반대매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2300포인트까지 저는 좀 회복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과매도 구간을 거쳐서 좀 다시 회복 국면을 만들어내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무섭다가 아니라 그동안 못 샀던 거를 어떻게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걸 사야 될지 제가 좀 얘기를 드리기 전에 그럼 이슈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문제되는 이슈가 뭡니까? 바로 이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런데도 이 실적 나올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기관 외인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을 봐야 된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3분기는 그리고 3분기가 끝났지만 이제 3분기 실적이 11월 15일까지 발표가 되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3분기 실적을 잘 만들어내서 발표가 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많이 다운되고 있으면 지금 매수해뒀다가 실적을 발표가 돼서 발표가 좋으면 더 펌핑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야 된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신증권 보고에서 나온 게 3분기 매출은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444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가 17%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전망된다. 기대치가 이제 1,231억 원인데 지금 1,444억 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실적을 발표됐을 때 이걸 상회하는 실적이 더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게 1,200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에 1,600억, 1,700억 나왔어요. 그럼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가격이 이렇게 싸네? 매수. 당연히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관련 이슈를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북미 증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증설을 더 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증설을 통해서 이 생산을 늘려도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지금 투자를 축소하고 그리고 매각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2차전 섹터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CIS도 이 경기 침체에서 이제 경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냥 매각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 매각합니까? 오히려 증설을 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싼가 안 싼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점이 15만 6천 원, 이때 뭐 유무상증자를 했었죠. 그래서 고점을 그냥 여기 딱 13만 원, 14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몇 프로 빠졌죠? 대략 그 계산만 대략 해봐도 이게 30%가 넘게 빠졌어요. 근데 앞으로 11월 15일까지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때 실적을 발표하겠죠. 그럼 저는 지금부터 좀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데 감해두권관을 지켰던 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렸죠. 지금 딱 올렸던 자리와 일치하면서 이런 거를 왜 봐야 되냐면, 제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다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매수자가 많아지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가격을 깨기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근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도, 투자자들도 아, 이게 맞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하고 추가 수급이 어떻게 더 들어올 수 있다. 거기에다 여러분들 하나 체크될 건 뭐냐, 지금 환율이 1450원 찍고 1410원대로 좀 내려오고 있죠. 환율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인들이 그동안 못 샀던 거 살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2차전지 중에 제일 좋은 섹터 시총 2등 뭐겠습니까?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가시고 최대 11만원까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모아가셔가지고 뭐 4분기까지 가져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못 샀던 분들은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내려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또 관심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는 바로 원전 섹터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정권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제일 밀었던 게 뭐죠? 이 수소차예요. 수소.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소. 이 수소 이슈로 인해서 이 수소차 정책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올렸다가. 왜 그럴까요? 이 정권이 5년간 유지가 되죠. 근데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1, 2년까지 이제 초창기인데 레임덕이 오는 시기에는 이런 정책을 발표해도 힘이 약해집니다. 다른 후보의 정책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1년에도 그때는 정책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지금 임기를 했는데 1년 만에 만약 정책도 안 되고 해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지지율도 낮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정책으로 승부를 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내에서 이 원전 섹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이 산업장관에서도 원전 생태계 빨리 복원하고 수출을 만들겠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이제 원전 탈원전 했던 거를 다시 돌려놨죠. 어떻게? 원전으로 돌려놨습니다. 자, 원전을 돌려놨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수출로 하면서 숫자로 보여져야겠죠. 숫자로 보여진다면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런 데다 뭐 기관도 들어오고 외인도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오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활발할수록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숫자가 보여지는 시기에 지수가 지금처럼 계속 내려갈까요? 아니죠. 지수가 반등 국면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반등 국면에 많이 내려온 가격대에 있는 이 원전 섹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뭐겠습니까? 바로 이 피코그램입니다. 피코그램이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시작했죠. 2만원짜리가 뭐 8만원, 뭐 4배가 갔어요. 4배.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주가가 5배, 뭐 6배, 뭐 4배 이상 간 종목들은 무조건 되돌림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일단 되돌림이 나오기 전에 하단을 잡고 되돌림이 크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피코그램이 오늘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에 계속 하락을 보이다가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으로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고 단가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단가 싸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이 종목에 갈 건 알겠지만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보내주시면 제가 피코그램 같이 한번 공략해서 수익 보고 나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